끔찍한 신혼.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 주부입니다. 전요, 키 크고 잘생긴 남편을 만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어요. 행복하지 않냐고요? 전혀요. 전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을 당장 끝내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요, 자기랑 정말 빨리 결혼하고 싶다. 결혼, 계속 결혼하자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오빠, 나 사실 아이가 생겼어. 진짜? 어떡하지? 저기, 그거 안 낳으면 안 될까? 그거 안 낳으면 안 될까? 막상 결혼 전에 임신을 하니까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오빠, 나 어때? 오랜만에 화장했는데. 아이고, 화장을 뭐하러 하냐? 뭐 꾸며봤자 아줌마지. 오빠, 우리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할까? 됐어. 귀찮아. 남편하고 마지막으로 손 잡아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했어? 당장 이혼하던가. 또 왜 그래? 알았어. 미안해. 됐지? 저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결혼 생활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에서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내용도 심각한데 신동엽 씨가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 공감은 좀 약간 하는 게 신혼 때가 제일 아기였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했을 때. 오히려 신혼 때 더 많이 싸우지 않아요? 더 많이 싸우고 신혼 때 더 많이 그때는 제일 철이 안 들었던 우리 두 부부 사이라고요. 근데 여보 나 임신했어 그랬을 때 최민수 선배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애기 가졌을 때 여보 나 임신했어. 자기 자랑을 했죠. 근데 알려줘. 뭔데?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제가 임신했다니까 그거 보래요.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런 느낌으로. 신기하다. 결혼이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저희가 또 이렇게 약간 한 방에 성공을 해가지고 저는 좀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되게 서운했어요. 오히려 반대를. 아니면은 신혼 생활을 좀 즐기고 싶은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임신했다고? 임신했어.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사연을 소개하면서 벌써 갑분싸라고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가 진짜 완전 싸해져가지고 임신한 후부터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연애 전에도 이제 결혼 빨리 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연애 전에요? 네. 결혼 전에.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연애 때 연애 때 자주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결혼도 먼저 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구애를 열심히 했구나. 네. 그리고서는 이제 저가 막상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서 이제 지우잔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부모님한테는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갖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결혼할 거고 나중에 얘기를 낳을 건데 좀 빠르면 어떠냐 얘기가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준비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자주 좀 싸웠어요. 심지어 저가 좀 울다가 탈진해가지고 응급실까지 갔고 네. 결국에는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 2월에 결혼하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아이가 출산을 하게 출산을 됐어요. 했고. 연애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연애는 기간이? 이제 저희가 작년 여름에 만나서 3개월 만에 이제 빠르게 임신을 하게 1년도 차 안 돼서. 돼가지고 네.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은 남편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김정민 씨 너무 모른다. 장가 가려면 그런 거 다 준비해야 돼요. 왜요? 아니 아기를 3개월 만에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4개월에 난다고? 어머. 10달. 어머. 알죠, 너. 3개월 애기 낳는다고 이러고 있어.
아니 오늘 지금 아이는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 저 이제 친정집에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5월 달부터 어머님이 지금 아기 봐주시고 계시고 남편은 이제 퇴근하고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아기를 보고서 저랑은 전혀 소통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서 그냥 아기만 보고 가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조리원에 누워 있을 때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프죠. 골반이 틀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좀 갖다 달라 그러면 자기도 퇴근하고 와서 너무 힘들다면서 아 네가 가져와, 아 네가 가져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증내고. 조리원에서? 네, 짜증내고. 그때가 또 월드컵 때라서 축구할 때라서 맨날 누워서 축구만 오늘 보고서 아주 축구가 아주 문제구나. 그래, 잘 왔네. 예, 우리 맞아요. 철없는 집 부부들은 그냥 조금만 안 맞으면 법원에 뜨르륵 갈 게 없어. 잠깐 여기 들렸다가. 잠깐 들렸다가. 한번 남편분은 어떤 마음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진짜 다 아내 말이 사실이에요? 아내 말이 사실인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좀 쉬고 있을 때 예, 예.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주면서 거의 용돈 받다시피 예, 일을 예. 했어요. 경제적으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까지가 생기니까 저도 이제 당황스럽고 겁이 나. 이제 좀 많이 좀 무서웠었거든요. 아니 근데 아이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뭔가 아 진짜 결혼할 사이고 준비를 했어. 아니 이게 아이가 생긴 게 아내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피임을 했었어야죠. 뭐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치. 아내한테 뭐 우리가 언제쯤 결혼하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서로 피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전주 여행을 갔었는데요. 예, 예.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아시네. 나와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첫 여행이기도 하고 오늘 좀 그러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남편분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같은 아니면은 말이라서. 애 지워라. 그냥 지우자. 단호하게 이렇게 하신 건지. 지우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미안해서. 우리 지금 애 갖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지우면 안 될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래도 나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좀 좋아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자기네들 이모가 되니까. 근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표정이 굳으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넌 나한테 할 말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하는 소리가 아 그냥 애기 내일 당장 지우고 나중에 그냥 결혼을 하고서 애를 낳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결국 애를 낳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아내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새로 이제 직장을 구해서 들어와서 너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월드컵도 했던 시절이었고 네. 저도 이제 나름 음료수도 챙겨주고 맛있는 거 먹었냐. 그래서 제가 뭐 사다 줄까 이렇게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요. 네, 최선을 다했어요. 제일 서운했던 게 태교로 이제 애기 옷을 만들려고 5만 원만 달라고 했더니 그걸 왜 만드냐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 네 돈으로 사 이러는 거예요. 애기 낳고 나서도 저가 이제 애기 용품이 이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사달라고 하면 항상 돈 없다고 아 네 돈으로 사 그래서 그리고 저한테 항상 돈이 없다고 하고서는요. 저가 시댁을 가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조립을 하고 있어요. 부품을 사가지고 맨날 돈 없다면서 사재 끼고 전자담배 사오고. 그게 아내가 좀 새로운 것만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고모랑 제 동생이 그 젖병소독기를 그걸 쓰라고 줬었어요. 근데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가지고 젖병소독기인가 뭐 좋은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자기가 그걸 사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저도 그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괜히 이제 무분별한 소비니까 저도 이제 아 그걸 왜 사냐 굳이 예. 부품값은 전자담배는 지금 아내 얘기 듣기에는 젖병 소독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나 아내를 위해서 뭐 돈을 쓴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몰래 보게 된 건 미안하기도 한데 전에 여자친구한테는 좀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심지어 120만 원짜리 필라테스도 요가도 끊어주고 막 이것저것 많이 사줬더라고요. 쉬웠어야지. 그러고서는 왜 남자가? 전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막 고생했다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친구가 저 아기 낳고 나서 꽃 들고 케이크 들고 와가지고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주변 사람들 얘기 좀 먼저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재수 씨 입장이 이해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친구들끼리 단합을 해서 놀러 가면은 당연히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둘이 편을 먹잖아요. 재수 씨가 좀 실수를 했다. 그러면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가면은 당연히 이제 부부니까 냅킨을 놔준다든지 음식물을 좀 덜어준다든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조금 부족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원래 그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고맙다는 거에 대한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툴러요. 네. 근데 그와 반대로 이제 싫은 티라든지 좀 화난 거에 대한 티를 좀 내기는 해요. 뭐냐? 네. 약간 반대 감정을 표현을 잘 해요. 이제 재수 씨가 조금 제 친구를 너무 못 믿는 거는 있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친구는 손에서 핸드폰을 못 놔요. 계속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 찍어서도 보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표정에서 다 티가 나요. 분위기가 서먹해지고요. 더 심할 때는 이제 아예 자리가 그 자리에서 끝나죠. 네, 가자. 저 친구분 얘기 지금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좀 안 가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여자들이랑 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저한테 뭐 상처 준 것도 있고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좀 잠수 타는 경향이 있어요. 연락을 안 하거든요, 원래 잘. 사실은 결혼에 있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연애 초부터 그 성격이 되게 안 맞았고 취미생활도 안 맞다 보니까 잦은 트러블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 또 남편한테 관심을 많이 못 받아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고 최근에 친구가 애를 낳고 나서 38도, 39도 정도 그 열이 올라서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분을 뵀는데 그 모든 게 친구 걱정하는 것보다 여기 상황 온 것 자체가 귀찮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볼 때도 네. 한편 옆으로 지켜봤을 때는 좀 남편분도 힘들겠다 이 생각이 왜요? 많이 들었어요. 친구가 예를 들자면은 친구가 막 문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분께서 누구랑 연락을 해? 하면은 나 친구랑 연락해가 아니라 왜? 나 의심해? 나 의심하냐고 이렇게 배려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약간 말투가 좀 센 편이라서 한 번 얘기를 하면 알아듣고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여러 번 말을 반복하게 하다 보니까 그 싸우게 되면은 툭 하면은 이제 가출하고 그 모텔 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때 임신한 상태였는데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디냐 어디 있냐 계속 제가 카톡을 보내도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도 없고 그냥 어디에 있어 난 오늘 여기서 자다 갈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좀 걱정 좀 해주고 찾아오기는 바랬죠. 저도 저 마음은. 근데 가출을 했는데도 친구랑 술 먹으러 놀러 가서 그러고선 또 연락이 두절. 그건 이제 제가 변명하자면은 연락도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속으로 이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약간 찌그러져서 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차 안에서 이제 끼우고 이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피지 말라고 터질 수 있다니까 애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냐. 이거 괜찮다. 펴도 된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가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작정 내려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난 위험해가지고 이러다 터지면 어떡하냐. 나 너 차 타고 가기 무섭다. 그냥 내려달라. 저가 택시 타고 가겠다 했는데 왜 내리냐고 밀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앞차에다 박아버리려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랬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오히려 좀 막말을 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막. 둘 다 완전 욱하는구나. 아주. 아니, 둘 다 장난 아니네요. 근데 아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속상한지. 저도 처음에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은 이혼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도 그냥 계속 이혼 얘기하니까. 아내분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좀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제 임산부일 땐 좀 챙겨줘야 되는데 항상 저가 배고프다 얘기하면 자기는 본인은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러고서는 저보고 좀 그만 좀 먹으라고 욕을 하질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할 때마다 뭐? 배가 안 고프다고? 이혼해 이렇게 이혼. 아니, 그런 것도 좀 많이 쌓여서 힘들었고. 아, 쌓였다고요? 네, 좀 쌓여서. 저가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항상 막말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리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심심해서 이렇게 인스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예전에 과거 사진을 보고서 이제 휴양지 때는 좀 원피스가 좀 파인 걸 많이 입잖아요. 그걸 보더니 약간 좀 말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몸 타는 년 같다면서. 아이, 진짜. 몸 타는 년 같다면서. 아이, 진짜. 또 아내한테 좀 말을 심하게 해가지고 좀 상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라? 네. 옷이 야하다, 그런 걸 왜 입었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저도 좀 야, 너무 괜찮은데. 야해. 그걸 떠나서 굳이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휴대폰을 보고 옛날에 친구들하고 어딜 놀러 간 걸 굳이 왜 보고. 복수야, 복수? 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도 이제 과거 남자친구랑 찍었던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너는 왜 안 찍었냐? 저도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거 뭐더라는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만큼은 어른하고 해야 되고 애랑 애가 해야지 어른하고 애랑 하면 어른만 속이 터져 죽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애랑 애끼리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이 완전히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도 그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무시당하고 이래서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서 네, 쌓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분명히 예전에 좀 미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사과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빠가 너한테 그렇게 속상한 말을 하게 한 것도 미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진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말을 내가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 그냥 오빠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정말 미안해. 그냥. 아니. 솔직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화낼 때마다 그냥 대충대충 사과는 하긴 해요. 그냥 미안하다고. 이해를 다 하고 나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상황을 풀려고. 남자가. 네. 그러면 지금 아내는 어느 순간 아이를 가진 이후부터는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변했다고. 어때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어때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니 저는 아직도 많이 좋아합니다. 진짜? 네. 아니 저는 아직도 많이 좋아합니다. 진짜? 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난 그거 예. 됐어. 저도 그 생각해요. 지금 네, 생각하는 게 사실 임신했다는 얘기하는 순간부터 사실 남편분이 그때 정말 마음이 없었으면 그러면 그냥 결혼까지 안 가죠.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하려 그러는 것만 보더라도 희망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리고 친구분들이 막 거기 이제 부치질을 했다고요. 너무너무 우리는 이모들이 된다. 막 신나게. 근데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을 땐 남자친구는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책임 안 진다고. 이거는 남편이, 친구들은 여유로운 이모들이 되는 건데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알아듣고 그냥 하면 좋겠지. 맞아. 절대로
그런 생활 아니에요. 저도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인간이 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던 게 그만큼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 현실적인 얘기죠. 아내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기대치에 이 남자가 다 오지 않으면 항상 화가 날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많이 낮추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만큼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요만큼 노력한 건 내가 볼 땐 노력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항상 남자는 억울하고 여자는 항상 화가 나는 아니, 거예요. 하하 씨가 아내를 잘 얻었네. 결혼한 다음에 이런저런 서운한 것도 많지만 아내의 좋았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애기 보면서 사진도 찍고 했을 때 아 이게 가정이라구나 그냥 좀 행복한 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근데 감히 지금 남편도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그게. 아우 뭐야 울 것 같은. 그게 눈물이 그냥 나 이해가. 흘린다고 흘리고 싶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 남편께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나도 좀 심하게 말한 것도 미안하기도 그렇지. 하고 내가 얘기할 때 좀 귀 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애기한테도 좀 신경 좀 써주고 나한테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고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 마임을 잘하시네요. 결혼 제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것도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막 내가 이겼구나 느꼈을 땐 누군가 상처받고 있거든요. 맞아. 이건 사랑이고 이건 같이 가야지. 이건 경쟁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니까. 희망이 있어서 고민을 안 아니다. 이 두 분이 그 에너지를 이 서로에게 쏟지 말고 조금 아이한테로 가면 훨씬 더 이 가정이 그래. 아름답게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두 분이 진짜 사소하게 구체적인 약속을 좀 정해서 하는 게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이다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뭐 짧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애기랑 같이 싸우지 말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159표를 받았죠. 자, 100표 넘어갔나요?